당신은 끝없는 비관적 생각의 순환에 갇혀 있다고 느껴본 적이 있나요? 당신의 마음속에서 나는 충분하지 않아, 모든 것이 잘못될 거야, 상황은 절대 나아지지 않을 거야 라는 속삭임이 들리나요? 만약 제가 이 순환을 끊고 어둠을 빛으로 바꾸며 관점을 바꿔서 세상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이 비디오의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은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힘으로 바꾸는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존재하고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힘을 함께 열어보도록 합시다.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모두 겪어본 주제, 즉 부정적인 생각을 탐구할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이 생각들이 당신의 삶을 지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이러한 패턴을 역전시키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기르는 강력한 기술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힘과 성장을 위한 씨앗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비옥한 땅과 같습니다. 자, 시작해봅시다. 먼저, 부정적인 생각의 본질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마음에 자생하는 잡초와 같습니다. 많은 경우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한 아픈 사건이나 도전에서 비롯됩니다. 트라우마, 거부, 실패 또는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때 우리 뇌는 이러한 순간들을 자기 방어의 방식으로 다시 방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를 보호하기보다는 종종 자기 파괴로 변해 우리의 발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부정적인 것에 자연스럽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즉, 생물학적으로 우리는 긍정적인 것보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에 더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진화적 메커니즘은 우리의 조상들에게 중요했지만 현대에는 존재하지 않는 위협을 인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타인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자동적인 비관적인 생각들은 우리의 자아상과 주변 세계에 대한 인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의 마음이 필터처럼 작용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만약 부정적인 사고 패턴에 익숙해져 있다면 그 필터를 통과하는 모든 것이 왜곡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설적인 비판이 개인적인 공격으로 해석되거나 장애물이 학습하고 성장할 기회가 아니라 포기하라는 신호로 보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부정적인 생각은 매우 반복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정착하면 그것들은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무언가 부정적인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하게 되면서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행동이 그 사건이 실현될 가능성을 더욱 높이게 됩니다. 이는 상호 피드백하는 나선형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지속될수록 그 제어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이 순환을 깨는 첫 번째 단계는 부정적인 생각이 절대적인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현실의 해석에 지나지 않으며 종종 두려움, 불안, 편견에 기반한 것입니다. 이러한 다이내믹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자신의 생각을 의심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부정적인 생각 중 얼마나 많은 것들이 구체적인 사실에 기반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당신의 마음이 만든 왜곡인가요? 당신의 답변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당신의 깨달음을 공유해주세요. 리프레임 기법은 인생의 도전 과제를 인식하고 그것에 대처하는 방법을 변화시키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이는 상황, 부정적인 사고, 감정을 다시 해석하여 장애물처럼 보이는 것을 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를 보는 방식을 변화시킬 때 당신의 대응도 변화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카메라처럼 작동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도전에 직면했을 때 초점은 그 문제에 맞추어져 그것이 거대하고 불가능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리프레임은 당신이 카메라의 각도를 조정하여 상황의 전반적인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시야를 넓히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갑자기 이전에 불가능한 벽으로 여겨졌던 것이 그저 계단의 한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면접에서 거절당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때 자동으로 떠오르는 생각은 나는 실패자야, 좋은 직장을 결코 구하지 못할 거야, 이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은 당신을 의욕을 잃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강화합니다. 그러나 리프레임 기법을 적용하면 이 기회는 나에게 맞지 않았지만 다음번에 더 잘 준비할 수 있는 학습 경험이었다. 이제는 미래의 면접에서 내 대답을 개선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라고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 방식을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도 부정적인 에너지를 긍정적인 힘으로 전환하여 당신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리프레임의 비밀은 현실은 변하지 않지만 그에 대한 반응은 극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를 의식적으로 연습함으로써 당신의 마음은 재프로그래밍되어 이전에 혼란을 일으켰던 것이 이제는 성장의 자극이 됩니다. 마치 새로운 렌즈를 얻은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 어려움의 영향을 줄이고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 기법은 일상 속의 작은 순간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체증에 갇혔을 때 시간을 낭비한다고 생각하는 대신 흥미로운 팟캐스트를 듣거나 하루를 되돌아보는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는 좌절감을 유용하고 긍정적인 것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에서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단순한 시각의 조정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댓글로 공유하고 리프레임이 당신의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자기 자비심을 기르는 것은 깊은 개념이지만 종종 간과되는 요소로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완전히 혁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빠른 세상에서는 자주 우리 자신에게 가장 엄한 비판가가 되곤 합니다. 실수를 저지르면 자신을 가혹하게 비판하게 되는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비심은 이러한 패턴을 바꾸도록 초대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여줄 정도로 친절하고 인내심 있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비심이 정말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실수, 불완전함, 어려움을 자비롭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존재로서 우리도 실수하고 아픔과 도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기에게 그 같은 자비심을 적용한다면 어떨까요? 종종 우리는 엄격한 자기 비판이 우리를 자극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의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너무 엄하게 대하면 불안, 스트레스, 불만족감의 악순환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반면 자기 자비심은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되 그 속에 빠져들지 않게 해줍니다. 이는 학습하고 성장할 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합니다. 자기 자비심을 기르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내면 대화에서 긍정적인 접근을 취하는 것입니다. 자기 비판에 빠질 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상황에서 친구에게는 어떻게 말할 것인가요? 그러한 같은 친절한 말을 자신에게도 해보세요. 또한 누구나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하기 마련이며 이는 인간 과정의 일부입니다. 자기 자비심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고통이 인간적인 경험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당신이 직면한 도전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고난이 서로 나누어질 때 편안함을 가져다 주고 우리의 회복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말해주세요. 당신은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시나요? 아니면 자기 비판의 함정에 빠지나요? 자기 자비심이 일상적인 도전에 대처하는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매일 감사하는 연습은 간단하지만 매우 강력한 방법으로 자신과 주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것에 집중하기 위한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작은 것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우리는 마음을 바꾸고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에 더 눈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감사는 그러한 주의를 전환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매일을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한 빈 페이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깨어날 때 부족한 것을 후회하거나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하는 연습은 상쾌한 아침 바람, 따뜻한 커피 한 잔, 사랑하는 사람의 포옹, 또는 단순히 살아있고 건강하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등 작은 것에 집중할수록 효과적입니다. 과학도 감사의 효과를 입증합니다. 꾸준히 감사하는 연습을 하는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불안감이 적으며 회복력이 강한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대상에 집중하면 즐거움과 만족감과 관련된 뇌 영역이 활성화되어 도파민과 세로토닌과 같은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러한 호르몬은 기분을 좋게 하고 행복감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사를 일상생활에 도입하기 위한 간단한 방법으로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이 있습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그날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것에 눈을 뜨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습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길을 가다 우연히 만난 사람에게 미소를 받아 기뻤다. 오늘 먹은 음식에 감사한다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글을 쓰면 이러한 긍정적인 생각이 굳어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정신적인 패턴이 형성됩니다. 또한 감사는 우리의 인간관계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간단한 고맙습니다, 나 따뜻한 행동으로 감사를 표현하면 인간관계를 강화하고 그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은 상대방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인정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여 더욱 조화롭고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댓글에서 오늘 감사하는 것을 공유해주세요. 간단한 것이든 거창한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감사가 당신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야기해주세요. 명상을 통해 마음을 훈련하는 것은 정신적 및 신체적 건강에 깊은 이점을 주는 고대의 실천입니다. 마음을 훈련한다는 것은 집중하고 진정하며 생각을 지배당하지 않고 관찰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명상은 이러한 능력을 개발하는 강력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더 큰 균형과 내면의 평화를 제공합니다. 명상 연습을 시작하면 아마도 끊임없이 지나가는 많은 생각들, 즉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과거에 대한 후회 등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마음이 항상 생각의 폭풍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은 완전히 정상입니다. 명상은 생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들을 단순히 관찰하고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하늘로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생각들은 구름으로 표현됩니다. 그중 일부는 어둡고 무거운 반면 다른 것은 가볍고 일시적입니다. 명상 중에는 이러한 구름들이 지나가는 것을 관찰하는 것이 당신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각 생각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능력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상에서 부정적이거나 스트레스를 주는 생각들을 다루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명상의 주요 이점 중 하나는 마음 챙김, 즉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마음을 현재의 순간에 머물게 하고 과거에 일어난 일이나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생각에 휘둘리지 않도록 합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것은 매우 변혁적인 경험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우리의 정신적 명료성을 높이고 과도한 걱정에서 오는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정기적인 명상은 감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명상 중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는 습관이 생기면 일상생활에서도 그것들을 더 잘 인식하게 됩니다. 이는 스트레스나 좌절의 순간에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상 연습을 시작하는 것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단 5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세요. 마음이 산만해지기 시작하면 부드럽게 호흡으로 초점을 되돌리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집중력이 향상되고 점차적으로 평온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전에 명상을 해본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 경험은 어땠나요? 해본 적이 없다면 시작하는데 어떤 방해가 있나요? 아래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긍정적인 확언의 힘은 우리의 생각을 재구성하고 그 결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도구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짧고 직접적이며 반복적인 선언으로 부정적이고 제한적인 생각을 보다 낙관적이고 강화하는 자기 이미지와 세계관으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긍정적인 확언의 비밀은 반복에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확언을 반복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뇌가 이를 믿도록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뇌는 가소성이 있으며 신경 연결이 재구성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 나는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다. 와 같은 확언을 꾸준히 반복함으로써 이러한 긍정적인 믿음을 강화하는 새로운 신경 경로를 생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부정적인 생각과 제한적인 믿음은 과거의 경험, 받은 비판, 사회나 미디어와 같은 외부 영향의 결과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 패턴을 수정하는 과정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긍정적인 확언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확언은 당신의 마음이 작업할 수 있는 새로운 사고, 집합을 제공하여 이 악순환을 끊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긍정적인 확언을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와 잠자기 전 자신에게 큰 소리로 읽어주는 것입니다. 이때 마음이 가장 수용적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은 이를 노트에 적거나 욕실 거울이나 컴퓨터 모니터와 같은 집안의 눈에 띄는 곳에 포스트잇으로 붙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확언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자연스럽게 내적 대화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확언이 진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백만장자다와 같은 전혀 믿지 않는 말을 반복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의 현실과 거리가 멀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야망이 있더라도 달성 가능하고 현실적인 확언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백만장자다 대신 나는 재정적 풍요를 이루기 위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언은 현재에 초점을 맞출 때 더 효과적입니다. 나는 행복할 것이다 대신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변화가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을 주어 뇌가 새로운 믿음에 따라 행동하도록 격려합니다. 이제 당신의 일상에 더 많이 포함시키고 싶은 확언은 무엇인가요? 어떤 제한적인 믿음이 확언을 통해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아래에 댓글을 남기고 말의 힘에 대한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주변 사람들의 영향.
매일 교류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사고방식, 감정, 그리고 결정에 상당하고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개별성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있는 환경과 주변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형성합니다. 흔히 말하듯이 당신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5사람의 평균입니다. 이 말에는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 당신이 항상 삶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고 물이 반쯤 찬 컵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며 문제만 이야기한다면 그 에너지를 흡수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에너지는 당신의 마음속에 스며들어 당신의 생각과 태도가 더욱 비관적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신은 자신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이전에 기회로 여겼던 것들이 장애물로 보이며 상황이 결코 좋아지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당신을 고양시켜주고 당신의 잠재력을 믿으며 삶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로 둘러싸이면 당신의 관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개인적인 성장과 해결책에 집중하는 낙관적인 사람들은 당신의 최선을 이끌어냅니다. 그들은 당신이 꿈을 추구하도록 격려하고 건설적으로 생각하며 도전을 학습의 기회로 보도록 도와줍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에너지는 전염성이 있으며 곧 당신의 삶을 바라보는 방식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이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과 멀어져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복잡한 단계를 겪고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회적 환경의 영향. 해로운 환경에서 장기간 머물면 감정적이고 정신적인 웰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한 사람들이 자주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하거나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들이 당신의 삶에서 차지하는 시간과 공간을 제거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의 영향은 당신을 영감의 원천으로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확장됩니다. 개인적인 성장을 원한다면 당신이 가고자 하는 곳에서 한 발 앞서 있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이는 것이 유익합니다. 이는 직접적인 진전의 비교가 아니라 그들의 경험을 배우고 존경하는 질서를 본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친구, 멘토, 혹은 소셜미디어에서 팔로우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영향과 성장의 길. 이러한 영향이 건설적이며 당신이 자신을 최고의 모습으로 발전시키도록 영감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생각해보세요. 지금 당신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그들은 당신을 위로 올려주나요? 아니면 끌어내리나요? 그리고 당신의 발전과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로 자신을 둘러싸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에 당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우리가 어떻게 의식적으로 주변의 영향을 선택할 수 있는지 아이디어를 나눠봅시다. 이 정보를 얻었으니 이제 행동할 시간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은 즉각적인 과정이 아니지만 헌신과 인내로 마음을 재프로그래밍하여 세상을 더 가볍고 강력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마음에 대한 책임자이며 그것이 당신의 가장 큰 동맹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비슷한 조언이 필요한 사람과 공유하고 더 많은 콘텐츠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함께 성장하고 진화해 나갑시다. 다음에 또 만나요.